다음은 DDR5. DDR5면 반도체 장비 쪽인가요? 장비 혹은 뭐 테스트 이런 것들? 모듈이라고 봐야겠죠. 모듈. 네. 그러니까 보통 DDR4, DDR5 그래서 DDR5가 뭔데라고 해보면 약간 좀 멍한 때가 있거든요. 네. 네. 그러니까 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메모리 칩을 연결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보면 이게 PC를 이렇게 딱 뜯어보게 되면 가운데 CPU가 있고 거기서 바로 위쪽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쭉 연결된 보통 녹색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연결된 기판? 네. 네. 기판이잖아요. 기판이죠. 네. 요거를 하나를 뜯어내면은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PCB 자체로 하나를 딱 된 게 메모리 DDR4입니다.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이렇게 메모리가 이게 몇 개 연결되면서 뭐 지금 뭐 8기가라고 하면 2기가짜리 뭐 4개가 들어가 있던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요 판 자체가 DDR4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뀌면서 DDR5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많은 국면들인데 작년에 한때 또 유행 많이 했었죠. DDR5가 온다. 그러니까 4에서 5로 이제 업버전이 된다 그러면서요. 네. 그래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딱 뚜껑을 열어놓고 보다 보니까 일단 인텔의 PC 쪽은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엘더레이크라고 하는 CPU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DDR5에 적용돼서 같이 들어오면서 뭔가 변화가 들어온다. 안쪽에서 기대는 되는데 중요한 건 PC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. PC용 같은 경우는 지금 DDR5를 만드는데 쇼티지가 나온대요. 그래서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8기가짜리 지금 DDR4도 그냥 많이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기준이 8기가거든요. 근데 DDR5 8기가는 잘 안 나오고 16기가가 보통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근데 딱 DDR4 16기가 대비해서 2배 가격이 돼 있는데 그럼 성능이 어떻게 되냐? 근데 지금 성능 같은 경우 그렇게 완전히 뛰어나서 뭐 획기적으로 성능은 더 뭐 2배, 뭐 전력은 뭐 2분의 1 감소 이런 쪽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한 10%대 남짓 정도다 보니까 그러면 굳이 이걸 왜 써?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아직 뭐 DDR5 PC 관련된 쪽은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는데 하지만 차이가 서버용은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서버용은 DDR5를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조. 그리고 거기다가 이 서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이번에 인텔에서 나온다. 한 지금 6번째 연기했었는데 그게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하는 서버용 CPU인데 이게 나오기 시작해야 그 DDR5가 적용하기 딱 좋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 서버용은 저희가 알듯이 무슨 데이터 센터나 뭐 클라우드나 아니면 무슨 뭐 컨텐츠 제공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가야 되죠. 24시간, 365일.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만약에 10%만 전력이 절감돼도 1년을 따지게 되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?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DDR5가 인텔 쪽에서 새로운 이 서버용 CPU가 이제 확정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많이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로 나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. 게다가 이제 뭐 DDR4 이제 완전히 우리 생산 안 하고 DDR5만 해 이게 아니라 서서히 한 2, 3년 동안 4가 들고 그렇죠. 5가 늘어나고 하는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나오는 첫 번째 흐름들을 이제 올해부터는 잘 보자라는 쪽인데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 실적 발표한 대표적인 회사 ISC 같은 경우는 실적 상당히 좋게 발표됐죠.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하자마자 장중에 좀 주춤하던 주가가 그냥 이틀째 쭉쭉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참 네,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잘 노리면 또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싶기도 하고요. 게다가 또 ISC 소켓 쪽이죠, 여기는. 맞습니다. 네네. 예, 네. 잘하시네요. 예. 박사님이 이제 지금 모릅니다. 네. 네. 한테 들어가지고 이제 뭐. 네. 그렇죠. 예. 그리고 또 테크윙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내놓고 네. 오늘은 꺾였네요. 예, 근데 테크윙 이런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잖아요. 테크윙. 그것도 후공정이죠. 핸들러. 핸들러. 예, 네. 그래서 테스트 핸들러. 그걸 맞습니다. 예. 다 테스트 쪽입니다. 예. 그런 아무리 약간 이제 DDR5가 가면서 또 약간 소모품적인 관점 쪽에서의 뭐 소켓 쪽이나 이런 쪽은 실적 좋겠다. 그리고 또 장비 쪽도 괜찮다는 쪽이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쪽 이제 이번 실적들의 DDR5 관련된 쪽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약간 또 기대감이 올라가겠죠. 그런 쪽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아비코전자 이쪽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런 분위기가 슬슬 또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쪽이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DDR5 관련된 모듈이 있게 되면 그 중에서 4와 5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전력 관련된 수동 소자가 그러니까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근데 아비코전자가 만드는 게 파워 인덕터 쪽이죠. 예전에 보면은
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막 말아져 있는 거,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네. 네, 이런 걸 인덕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전력 관리 쪽에 같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게. DDR4 때도 보니까 이게 과거의 주가 볼까요? 아비코전자가 예전에 DDR4 했었을 때가 이때였죠. 예, 지금 과거에서도 주가 움직임 보게 되면 실적 변화와 함께 꾸준히 갔다가 또 4 정체 되면 이제 주가가 쭉 밀렸다가 이번에는 또 DDR5 실적 변화 나온 거 가지고 쭉 움직이고 이런 어떤 계단식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.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좀 기대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이고요.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또 마이크로 컨덴서이죠. 이거는 같은 매출 구조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나왔을 때 반영할 수 있는 쪽은 가장 세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차라리 이런 실적 변화 ISC를 보고 추정할 수 있는 정도 하게 되면 이쪽을 좀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